천사운동을 하면은 100% 된다는 확신을 또 얻었어요. 어디서? 천사의 반대말은 뭡니까? 악마. 악마죠? 맞습니다. 악마예요. 악마라는 단어는 정말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때는 악마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원장님도 악마가 된 적 없습니까? 악마가 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2002년도에 월드컵이라는 이슈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 한일 월드컵 기억나시죠? 그 월드컵이 이슈가 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악마라는 이름, 붉은 악마라는 이름으로 빨간 티셔츠를 입고 광장으로 뛰쳐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그때 모든 국민들이 한일 월드컵에 이겨야 된다는 그 응원을 하는데 다른 이름도 다 있는데 악마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죠? 붉은 악마라는. 그러니까 월드컵 이슈 하나만 나라도 악마가 되어도 좋으니 이기고 보자고 광장으로 결집해서 뛰쳐나오고 외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맞다. 월드컵이라는 이 이슈로도 악마도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선행이 제대로만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만 있다면은 천사운동은 이건 무조건 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천사운동을 일으키자. 천사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외쳐서 만들어 보려는데 근데 그냥 천사가 되어주세요 이러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저희 재단을 설립을 할 때 목적과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예, 도와주고 예.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도와서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재단의 가치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두고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재단의 로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로고를 만들 때 로고 컬러를 기왕이면은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가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봤더니 이 우주 만물을 덮고 있는 컬러가 파란색이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을 놓고 보니까 청결하고 깨끗하고 생명력의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로고 컬러는 15년 전에 파란색을 썼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의미를 생명을 표현한 이 컬러로 썼는데 이번에 천사운동을 하면서 이 파란색을 덧입혀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죠? 파란 천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파란 천사라는 이름으로 주변에 모였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파란 천사. 예, 그래서 파란 천사라는 이름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이 모든 봉사 조직에 이 봉사자들을 파란 천사라는 이름으로 부르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파란 천사가 되도록 국민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란 천사 운동으로 대한민국의 지역위원회 3,000개를 만들고 전문성을 가진 분야 직능별로 7,000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복지를 완성하겠다. 그래서 파란 천사 운동이 태동이 되고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거는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파란 천사 위원장이 되어달라고 파란 천사 위원회 맡아달라고 했을 때 잘 됐겠습니까? 잘 안 됐겠습니까? 잘 안 됐겠죠? 맞습니다. 대부분 다 잘 안 돼. 그게 어떻게 되겠냐라 이름은 좋지만 그거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잘 안 됐어요. 처음에 파란 천사 위원장이 되어달라니까 아이고 뭐 그
내 바쁜데 무슨 파란천사 위원장이냐고. 그리고 파란천사를 소개하면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만 개의 조직을 만들어 도울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장님 꿈은 좋습니다. 이상은 좋은데 현실은 그거 되겠어요? 다 안 된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삶의 철학은 포기는 없고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얘기해서는 이게 안 되니 달리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저희는 한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많은 기업체들로부터 물품을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받은 물품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품도 있고, 또 이제 수혜자들한테 줄 수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그런 물품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노숙자나 우리 독거 어르신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것도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사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업에서 기부받는 것들은 뭐 화장품도 나오고 뭐 얼굴에 마스크팩도 나오고 실제로 우리 수혜자들이 사용하기 조금 어려운 이런 제품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제품 기부받아서 수혜자도 나눠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재단을 알리는데도 활용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파란천사 위원장을 맡아주시면은 저희는 기업에서 후원받는 물품이 있으니까 이걸 드리겠다. 이걸 뭐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드릴 테니 우리 위원장님이 이 물품을 어려운 사람 직접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파란천사 알리는데 좀 사용을 해줘서 홍보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물건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파란천사 위원장 맡아달라는 때는 잘 안 됐는데 물건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예, 뭔가 생기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이래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10명 이렇게 막 줬어요. 줘가지고 한 20명까지 물건을 줬는데 저희는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파란천사를 알리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려서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초대해달라고 드렸는데 이분들이 그냥 물건만 가져가고 소식이 없어요. 파란천사를 알려야 되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가 된 거예요. 이거 물건 들여서 이래 좀 알려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물건만 가져가고 전혀 소속감과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시행착오다 이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게 회비제도더라고요. 실제 임원이나 회원들은 회비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회비제도를 이제 구상하게 돼요. 그럼 회비를 금액을 얼마를 정한 거냐? 그래서 금액을 정하면서 최소의 금액,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시중에서 커피 한 잔 마셔도 10,000원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회원들은 회비 10,000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들어와서 봉사를 운영위원은 20,000원, 그리고 이 집행부를 끌어가는 리더, 위원장은 30,000원. 그래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의 회비 제도를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내를 했더니 원장님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잘은 안 되지만 좀 됐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 회비를 받으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10,000원이면 30,000원. 그리고 원인을 보니까 위원장으로 임명장을 받는 분들이 이제 차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제 회원하고 위원장은 이 회비 내는 제도에서부터 벌써 달라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명, 30명 되고 처음에 그냥 했을 때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제 위원장 받으면 내가 물건 좀 나눠주고 홍보하고 이래라고 드리잖아요. 여기 또 조금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근데 이것도 실패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헛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드리는 물품에 대해서 또 이 물품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실제 이래 회비 낼 마음도 없으면서 저희는 이제 회비를 뭐 본인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고 CMS라 해서 은행으로 자동 이체되는
구조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 신청서를 쓰면 한 달 뒤에 은행으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걸 받아놨는데 물건 받아가신 분이 한 달 출금도 되기 전에 은행 가서 해지버리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그게 시행착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수가 있구나. 실제로 봉사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뜻이 있는 분들이 오는 걸 보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나는 필요한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봉사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분해서 위원장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구분 짓는 방법을 또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 짓는 방법을 해보려니까 진짜 봉사할 사람을 찾자.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입회비를 받아야 되겠다. 10,000개의 조직을 만드는데 위원장을 우선 먼저 뽑는데, 이 위원장은 임원이지 않습니까? 임원으로 들어오면서 책임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입회비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 입회비 금액 정하는데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요즘 아는 지인들 경조사에 참여하면은 축의금, 조의금을 내도 10만 원은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10만 원으로 정하자. 그래서 아는 지인한테라도 10만 원 내는데 그래도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입회비 10만 원 정도는 봉사할 사람이라면은 내면서 참석하지 않을까 해서 10만 원으로 입회비를 정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누가 10만 원 내고 또 이 봉사에 참여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됐겠습니까? 할 사람은 하고 많이는 못 하더라고요. 근데 대박이 났어요. 10만 원 받으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100명, 15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돈 받으면 더 안 될 텐데 어떻게 잘 될까 하고 이래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10만 원 입회비를 받으니까 실제로 허수들, 봉사의 뜻이 없는 사람은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10만 원 내는 사람은 진짜 봉사할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가진 이 얘기를 다 듣더니 이건 이 시대에 꼭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같이 저와 뜻을 같이 동조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해야 된다. 이 파란천사운동은 국민운동이 되어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 양극화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월달 250명, 4월달 되니까 한 350명 정도 되더라고요. 4월 말 되니까. 350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코로나라 서로 대면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5월달에 비대면으로 줌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임원들한테 제가 외쳤습니다. 기왕이면은 5월달이니까 5자 숫자에 맞춰서 500명의 위원장들을 다 세웁시다라고 제가 외쳤어요. 5월 말이 됐습니다. 500명 넘었겠습니까? 넘겠습니까, 원장님? 됐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500명이 훌쩍 넘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하자고 외쳤지만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5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졌죠. 이제 된다. 이 파란천사 운동은 무조건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됐으니 공식적인 발대식을 가져야 되겠다. 파란천사 발대식. 이렇게 발대식을 가지려고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이 발대식을 하는데 기왕이면 천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펼쳐놔놓고 천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짜를 봤더니 있더라고요. 원장님 며칠이겠습니까? 천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짜. 천사의 1004 맞습니다. 1004 10월 4일. 예, 맞습니다. 10월 4일이 천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더라고요. 잘 아시네요. 그래서 제가 10월 4일 날 공식 발대식을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외쳤어요. 기왕이면 우리 10,000명으로 세우십시다. 10,000명이 되어서 우리가 저기 세종문화회관, 아예 세종문화회관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발대식을 하십시다라고 제가 외쳤어요. 근데 열심히들은 했지만 그거는 뭐 제가 희망사항이지 실제 거기까지는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10월 4일이 되어서 1,400개 정도의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1,400개의 위원회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작년 초에 시작해가지고 한 10개월도 안 돼, 8, 9개월 만에 1,몇백 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종문화에 관해서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모이게 하니까 결국에 못하고, 또 이제 저희가 요 관할 본부가 있는 데가 여기 성북구니까 성북구청 강당에서 하려고도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4명 이상 집합금지가 되니까 결국에 못하고 저희 재단 이 세미나실에서 화상회의로 전 세계, 저희가 이제 세계에도 나가 있으니까 아프리카, 뭐 저기 아프리카 남수단, 캄보디아 뭐 이런 데로 전부 다 줌 화상으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10월 4일 날 발대식을 하면서 제가 이제 확신을 가졌죠. 1,400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무조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상을 하기로 10월 4일은 이제 파란천사 기념일이다. 그럼 이 기념일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축제일로 만들어야 되겠다. 문화축제.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축제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축제는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한날에 참여하는 문화축제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4일 날 파란천사의 기념일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축제일로 하자. 문화축제 행사를 펼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까 직능별로 70개의 분야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10개의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대중음악인위원회, 뭐 가수위원회, 연극위원회, 뭐 공연위원회, 국악위원회, 뭐 이렇게 전시위원회 등등등등으로 해가지고 10개 정도의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한 분야가 전국에 100개의 위원회를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100개면 10개의 분야면 몇 개의 위원회입니까? 1000개의 위원회죠. 그럼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저희 파란천사 문화예술 분야의 위원회가 100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1000개의 위원회에서 10월 4일 날 일시적으로 문화축제 행사를 펼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축제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축제일로 만들자. 10월 4일은 그렇게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2년도니까 지금 뭐 올해 5월, 지금 우리가 이제 5월 벌써 오늘이 5일이네, 그죠? 그래서 지금 한 2,000개의 위원회가 넘어섰습니다. 뭐 위원장이 아닌 운영위원까지 하면 지금 2,000한 몇백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지금 계획은 연말이 아니라 10월 4일까지 목표는 10월 4일까지 10,000명의 위원장을 다 뽑자, 뭐 이런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2,000명의 위원장이 있으니까 이 위원장님들이 1인당 3명, 4명씩만 위원장 추천하면은 한 명씩만 추천해도 2,000명이 한 명씩 하면 또 2,000명이 4,000명 아닙니까? 이 4,000명이 또 한 명씩 추천하면 8,000명이고 그럼 금방 10,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10,000개의 위원회가 다 만들어지면은 재단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TV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해요. 이제 10,000명의 조직이 전체 전국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방송 캠페인 광고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파란천사 회원이 되자는 캠페인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에 참여하겠다. 그럼 지금은 뭐 방송 내면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저희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전국에 이제 10,000개의 위원회가 갖춰지면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위원회에다 다 이제 연결시켜 줘버리면은 다 일이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10,000명의 조직의 대표들이 다 만들어졌을 때 그때 방송을 하고 또 우리 10,000명의 위원장님들은
파란 천사 조끼를 입고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만 명의 위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봉사하죠. 매일같이 캠페인 광고 나오죠. 이러면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 파란 천사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파란 천사가 한국새생명복지원에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조직이라는 건 아마 매지간한 분은 다 알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감추어놓은 거 하나 있죠? 1조 원의 재원이 나올 수 있는 물주기를 제가 숨겨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00개의 조직, 10,000명의 위원장이 다 세워지고 그 밑에 20명의 위원회, 운영위원회 세워져서 전체가 21만 명의 조직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물줄기를 털려고 합니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해요. 우리 생활 환경에 이 부분만 전환을 시키면은 1조 원에 넘는 재원이 마련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우리 파란 천사의 위원회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원을 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방송을 내보낼 겁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예전처럼 제가 실패를 다른 사람이 모방하고 토용해갖고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21만 명의 우리 파란 천사 집행부가 있는 데서 오픈했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이 모방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모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국에 이미 파란 천사가 다 알려져 있고 파란 천사가 쓰기 위한 재원으로 이렇게 생활 환경을 바꾼다라고 공표를 한다면은 아마 쉽게 하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한민국 복지를 완성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1만 명의 지금 위원장을 지금 뽑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 원장님도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위원회니까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복지 우리 원장님 나서 주셔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노인복지위원회도 전국에 100개의 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전국의 도시별로 하나씩 다 해서 100개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우리 원장님 먼저 수원시를 맡았으니까 수원시의 어르신들 노인복지를 책임지시고 또 뭐 가까운데 안양시, 광명시 다 노인복지 위원장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확산을 지금 해 나가서 대한민국 복지를 완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하여튼 뭐 우리 원장님께서 좀 이래 많이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복지 빠른 시간에 완성할 수 있도록 전국에 이래 연관되신 아시는 분들, 봉사의 뜻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 추천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장을 빨리 10,000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원장님도 좀 나서주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